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12.3 내란의 실행 계획을 물밑에서 주도한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비상계엄 실행 계획 일체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노상원 수첩엔 지금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현직 부장판사도 포함됐는데요. 심지어 천주교 외에도 불교와 개신교 등 주요 종교의 인사들, 그리고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무려 500여 명의 무고한 국민을 수집하겠다는 계획 앞에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발을 디딜 자리조차 없어 보입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수거, 즉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등급 A로 표기된 수거 대상자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간첩 재판자라는 항목 아래 문재인과 그 일당, 그리고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야당 지도부는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A급 체포 대상에는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국회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등 전현직 의원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좌파 판사 전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유창훈이라는 이름이 발견됐는데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 A급 체포 대상자를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로 보낸다며 포승줄을 활용하라고 적었습니다. 전교조, 민변,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의 이름을 올린 불교 기독교 인사들도 수거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선 청와대 행정관 이상, 차관 이상, 국정원 하수인, 경찰 총경, 장관 보좌관은 물론 공기업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열거했습니다. 대령, 해병 수사단장도 포함됐는데 최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체포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좌파로 지목된 연예인들도 표적이 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김재동, 심지어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이름도 적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담긴 체포 대상자 일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로 이미 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500여 명 수집이라며 1차와 2차, 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는데 계엄 선포 이후 이들을 차례차례 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옆에서 계엄 모의 과정 전반에 깊게 개입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또 수백 명의 이 수거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적혀 있었습니다. 무인도나 북한 접경지대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 사살, 폭파, 침몰, 격침, 화재, 수류탄 등이라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종북 세력 척결을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사용하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보안 대책을 마련해 북한과 비공식 접촉하고 대신 무엇을 내줄 것인가라며 북한을 끌어들일 계획까지 세웠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체포 대상자를 일일이 나열한 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체포한 이들을 보낼 장소로 연평도와 제주도를 지목했는데 특이하게도 곧이어 이송 중 사고라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첩 뒤쪽엔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장소를 GOP 최전방 부대와 비무장지대,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으로 구분했는데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거나 GOP상에서 수용시설의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이라고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대립각을 세운 정치인, 판사, 종교인과 시민단체, 연예인,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체포 후 사살한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세운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내국인 사용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사살 후 증거인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곧이어 중국과 함께 북한을 활용하는 안까지 등장합니다. 수거 후 처리 방안의 하나로 북 직진이라고 적었는가 하면 몇 페이지 뒤에는 북에서 조치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접촉 방법으로 비공식 방법이라고 적고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 대책은 어떻게 할지 논의한 듯한 문구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NLL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한에서 납포하기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들이 뒤로는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북한을 끌어들여 감추려 했다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선 비상계엄 장기화를 노리고 구상한 날짜별 실행 계획도 발견됐습니다. D-Day에는 전국민 출국 금지 조치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요. 작년 총선 전후로 시기를 나눠 대통령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적어놨는데 이렇게 보면 경고성 계엄이란 말은 허울뿐이었던 셈이고 왜 그토록 부정선거에 집착했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이어서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오랜 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첫 장에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구분하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거나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방법을 쓴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과 국군 방첩대 헌병을 최대한 활용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신속한 재판으로 구속시키고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야당과 진보 진영 척결을 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조치 관련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장기화를 위한 날짜별 실행계획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D-1 계엄 선포 하루 전 미국에 협조를 구하고 D-Day & VIP, 즉 윤 대통령의 담화 장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는데 특히 전국민 출금 조치, 즉 출국 금지를 염두에 둔 듯한 표현도 써 있었습니다. 10일차까지는 체포 대상자를 수거해 수집소로 이송하고 이후 50일차까지 서울의 지역에 있는 수집 대상자에 대한 수거 작전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군 수뇌부에게 지침을 내리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여라는 글자 옆엔 행사, 즉 투입 인원을 지정하고 수거 명부를 작성하라고 했고 계엄사령관이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겐 수집 장소와 전투 조직을 지원하라고 썼습니다. 비상계엄의 궁극적인 목표가 윤 대통령 장기 집권에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3선까지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는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 이 같은 계획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물거품이 됐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 그리고 수첩 속 계획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 전 사령관 측은 작성 경위와 내용을 묻는 MBC의 질의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수도방위사령부 조성현 1경비단장이 오늘 헌재에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인물인데요.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앞서 헌재에 나와선 입을 다문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인 만큼 재판관들이 주로 물었습니다.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조 단장은 12월 4일 새벽 0시 반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본청으로 모여들던 때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기억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의인 행세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내 거짓말은 부하들이 다 알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조 단장의 진술조서와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곽 전 사령관이 변호인을 통한 옥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회유는 전혀 없었고 자신은 양심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 등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부하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김 단장이 발언했다는 겁니다.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 당사자인 곽 전 사령관이 변호인과 옥중 통화에서 회유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양심대로 증언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얘기하신 부분들 다 팩트 얘기대로 얘기했고 명지 의원이 박병기 부승찬이 됐든 나는 이거는 내 양심에 따라 내가 수로 판단해서 내가 얘기한 것이고. 국방위 출석을 앞두고 박범계, 부승찬 의원을 만난 상황에 대해선 박 의원이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 말하라고 조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수고를 열고로 하고 끄집어내라 이거를 뭐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해서 수사에서 써놨잖아. 안 된다. 그거 원래 뭐 표현 그대로 써라. 곽 전 사령관은 동석한 김현태 단장이 이 상황을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로 추천하며 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게 회유라면 자신이 받은 이익이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진술 번복은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거 누가 뭐라는 양보 못한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안 흔들립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곧 옥중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김현태 단장을 국방위가 아닌 당으로 따로 불러 면담한 게 회유라며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에서는 비상계엄 바로 전날과 당일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연락이 오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묻자 국정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왜 하필 그토록 민감한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장을 찾았을까요? 김현지 기자입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국회 측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조 원장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연락을 주고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연락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연락을 문제 삼자 조 원장의 통화 내역을 살피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조 원장이 김 여사와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계엄 전 민감한 시기에 영부인과 소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 국정개입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꼴이 됐습니다. 최근 명태균 씨는 구속 직전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사 측에 알렸다면서 녹음 파일의 존재가 계엄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여사 문자와 관련해 반박 없이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치적 공격에 나섰습니다. 음모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 대표 등이 대통령이 되어야 홍장원 자신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윤 대통령도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보고받고 해임한 거라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홍장원한테 이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가서 한동훈 대표 오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조 원장도 홍 전 차장이 지난 정부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7번 인사청탁에 대한 국정원 자체 조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아니라 주영 대사를 지낸 전직 국정원 간부가 6, 7차례 청탁해 거절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